반갑습니다. 성규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캠프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번엔 또 어떤 사고를 쳤다라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이슈,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쭉 들으시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간단하겠죠?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 정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여자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터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역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나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여자 문제로 공격하는 쪽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공격하는 것도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내 가지고 공격하는 쪽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누구보다도 여성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정당이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데가 또 어딥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역한 생각이 듭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한다라고 외치는 스스로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여성과 관련돼서 어떤 추문이 터진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민주당은 항상 자기 스스로를 여성을 위한 정당이다. 여성의 인권을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선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여성의 인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문, 그리고 여성으로서 정말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가지고 공격했었죠. 언론사뿐만 아니라 주진우 같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평상시에 여성 인권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여성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정치 질입니다. 그저 586 똥86 쟤네들한테는 여성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다 그냥 뭐에 불과한 겁니까? 정치 선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했었죠. 김건희 씨가 등판하기 전부터 이런 식의 여성으로서 얼마나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인간들을 우리가 정말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끔찍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문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저런 소문을 갖다가 증언이랍시고 이런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마치 그럴싸한 얘기로 포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민주당이 정치라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저런 식의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죠. 그 소문이 당연히 통할 리도 없지만 남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소문이 별로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치인도 아닌 김건희 씨에 대해 가지고 저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 저게 지금 똥86, 586 애들이 정치라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똥86이 아닌 사람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낄 법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냐. 손혜원 씨 같은 경우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 평가 비스무리한 걸 하고 있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김건희 씨와 그런 소문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 미스테리한 거죠. 추미애가 됐거나 손혜원이 됐거나 저런 사람들은 운동권 세력도 아닌 사람들인데 심지어 또 같은 여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추미애랑 손혜원 두 사람이 묘하게 좀 뭔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김건희 씨와 저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저급한 정치 선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런 분들이 직접 몸소 민주당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어도 저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란은 누가 보든지 간에 소문에 불과한 것이고 무슨 뭐 저 사람이 됐거나 저 사람이 됐거나 민주당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문이 아니라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는 거죠. 참,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 국민소통 채널에서 얼굴 평가를 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를 보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 소통을 위해서 이재명 플러스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서 칼럼 같은 것도 올리는 것 같은데 칼럼을 올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냥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앱 말고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소통을 또 하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의 저 소통 채널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이 논란이 된 거죠. 봤더니만 어떤 분이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 호소인이, 이것도 좀 웃긴 말이네요. 후보 호소인이 자기랑 대장동은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최종 결제를 자기가 다 한 거 아니냐? 녹취록까지도 뜨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 아니냐? 저렇게 소통 채널
채널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 캠프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답변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밥을 먹고 와가지고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꽤나 좀 친절하죠. 그랬더니만 또 시민분이 어디서 이재명 같은 게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선 끝날 때까지 식사만 하셔야 될 것 같다. 너무 고생이 많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누가 봐도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캠프 측에서 잘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 또 불고기를 드셨대요. 한우 불고기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사람이 불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물었던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름이 참 예쁘십니다. 심지어 사진까지도 참 예쁘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자기가 좋아하는 웹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랑 이름이 똑같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 답변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이 다른 시민한테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공식적인 카카오톡 채널인 거예요. 거기서 저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의혹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누구다? 이재명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캠프에게 물어본 건데 공식적으로 물어본 건데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평가를 하고 있고 야, 네 이름이 진짜 예쁘다. 이런 지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수준이 다 똑같은 거죠. 이재명에도 웹툰 제목 오피스 누나를 보고 제목이 확 끌린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좀 저는 저런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냥 막 저질 같아가지고 너무 그냥 막 싫어요. 그냥 몸서리 쳐질 정도로 싫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전에 이재명 플러스라고 하는 앱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하필이면은 장용진 기자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진 기자 기억나시죠? 아들이 자기의 민증까지도 인증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폭로했습니까? 뭐 저거를 뭐 저렇게 뭐 화끈하게 뭐 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카카오톡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저 인간이 필진으로 합류하고 있는 앱이 뭐냐? 그게 바로 이재명 플러스 저 앱입니다. 저런 인간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칼럼진으로 활동한다라고 하니까 저 지금 정책 앱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장용진이가 카카오톡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진실이 뭔지 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무슨 뭐 지금 보면은 롯데 야구단에 유두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선수를 빗대가지고 평상시에 농담을 하다 보니까 저런 카톡을 보내게 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정권을 가꿔왔던 방식 자체가 저런 식으로 가꿔왔던 거 아닙니까? 여성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차마 입에 답을 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정권을 가져왔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국가를 어떤 식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싸구려 그냥 정치질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천만 다행인 게 저런 인간들이 평상시에 행실도 금요한 그 꼴이다 보니까 현실이 드러나가지고 국민들이 덜 속는 것이지 그것까지 없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은 그리고 이재명 캠프는 제가 보기에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된다 그런 어떤 진단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제일 좋은 그냥 간단한 방법은 해산시켜버리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물론 뭐 이재명 캠프가 당연히 해산시킬 일은 없고 끝까지 그냥 이런 정치 선동을 통해서 대선까지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번에는 또 여성에 대해 가지고 이런 논란이 터졌고 다음에는 또 어떤 논란이 터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